1시간 안쪽이라서 좀 부지런히 일을 하고 그 시간 안에 못하면 좀 끊을게요.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그 목적은 그 MCMC랑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 좀 접점을 좀 같이 구체적으로 보고자 함입니다. 그게 목적이고요. 일단 그 첫 페이지에 적어놓은 건 저희가 맨 첫 시간에 얘기한 그 MCMC의 기본적인 그 알고리즘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는.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캔디데이트 트랜지션 이제 커널이 이제 기본이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샘플링을 이제 하고 그리고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도 샘플링을 해서 거기서부터 그 이제 액셉턴스 레이스를 이제 결정을 하죠. 다시 자세히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액셉턴스 레이스를 이제 결정을 하면 그걸로부터 이제 마르코브 체인이 이제 결정이 이제 되고 그게 뭐 좋은 성질을 갖는다라는 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줄거리인데 그거의 가장 심플한 상황을 생각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그 컴포넌트가 총 n개 있는 상황을 가정을 합니다. 그냥 랜덤 베리어블 노테이션으로 스캐피럴 x로 쓴 것이고 그래서 노테이션 어떻게 적겠냐면 그 x 프라임 x 이렇게 적겠는데 이 총 n개의 컴포넌트 중에서 오직 그 n개 중에 한 개만 다른 거를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하려는 얘기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테이션을 어떻게 적겠냐면 제 이제 글씨가 늘 별로 안 좋긴 하지만 이 i번째 컴포넌트를 xi라고 쓴 거고요. x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다가 바 노테이션을 써놓은 거는 i번째를 제외한 나머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xi 바가 이제 나머지 컴포넌트들에 대한 조인트 랜덤 베리어블을 지칭합니다. 자연스럽게 규정되는. 그랬을 때 그 어떤 이제 프로포절 디스트리뷰션 아까 그 커널을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자 하냐면 일단 대놓고 타겟 디스트리뷰션을 그냥 주는 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노테이션의 이 조건은 뭘 지시하는 거냐면 i를 제외한 나머지 컴포넌트들이 다 같을 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제로를 주겠고 i를 제외한 나머지 컴포넌트들이 같을 때 그걸 기준으로 이제 이 컨디셔널하게 이제 얘를 주겠다라고 이제 얘를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면 이거 그냥 바로 그냥 볼 수 있는 게 저 알고리즘에서 원래 저 액셉턴스 레이트가 이거랑 이거의 그 민으로 원래는 잡는 건데 근데 지금 저 선택지를 얘로 그냥 할당을 해버렸다 보니까 이거 그냥 풀어주면 이렇게 적히거든요. 각각이 요렇게 적히다 보니까 얘 두 개가 정확하게 같아져 가지고 그냥 무조건 1이 됩니다. 그래서 억셉턴스에서 그냥 무조건 1로 그냥 고정해 버리는 상황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냥 트랜지션 매트릭스는 그냥 뭐냐면 그냥 한마디로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 주냐면 지금 이제 두 개를 이제 골라줬을 때 지금 이제 i를 제외한 나머지가 같을 때 이제 얘를 이제 트랜지션 매트릭스로 주겠다. 형식이 그냥 바로 그냥 나와버리게 돼요.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랑 다르게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그 t번째랑 t-1번째는 저 지금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곱해가지고 이게 t가 무한대로 갈 때 그게 타겟 디스트리뷰션으로 컨버지 한다는 거를 저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이 경우는 그 pty를 생각을 해보면 이 y가 지금 n개의 컴포넌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i번째 컴포넌트랑 i를 제외한 나머지 컴포넌트로 쓸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지금 저희가 이 릴레이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부터 다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각 이제 xi x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놓고 그런데 저희가 저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얘로 선언해 놨기 때문에 요걸로 그냥 바꿔치기를 하고요. 요걸로 그냥 바꿔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거 형식 그냥 맞춰서 보면 이게 되게 트리키한 부분인데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썸 자리를 바꾸면서 여기를 그냥 yi 바를 집어넣은 걸로 생각을 해놓고 나서 보면 지금 얘는 i를 제외한 나머지 거다 보니까 이거를 t-1번째에서 t번째로 바꿀 때 그냥 같이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i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한 거니까. 그래서 되게 스페셜한 경우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정리하면 요 형태가 그냥 요렇게 적힌다. 그리고 여기가 원래는 이제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곱해놔야 되는 형태인데 지금 여기가 그냥 바로 그냥 타겟에 대한 컨디셔널 그냥 PD 이제 probability가 이제 붙어버리는 상황인 거죠. 그냥 단순화했다는 그냥 얘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거를 조금 더 말을 좀 해보면 그래서 지금 만약에 i번째 컴포넌트를 업데이트를 할 때 i번째 컴포넌트를 업데이트할 때 나머지는 그대로 두자 라는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장 단순한 상황으로서. 그러면 i번째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t에서 t-1번째에서 t번째로 넘어갈 때 이제 얘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관심 있는 게 이 상황이다 근데 보니까 네네네. 혹시 이제 여기가 그 깁스 샘플링으로 설명하시기 위한 어떤 네. 교두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정확하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깁스 샘플러 쪽 사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요 관계가 지금 저희가 관심사다 보니까 어떠한 이제 디스트리뷰션들의 모임을 저희는 생각해 줄 거냐면
그 디스트리뷰션이 하나가 고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인덱스 하나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스페이스를 정의를 해줄 건데 그래서 디스트리뷰션의 모임입니다. 기본적으로 디스트리뷰션의 모임인데 i번째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가 같아지는 이 기본 이제 p에 대해서 그러한 디스트리뷰션들을 모아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자연스러운 뭔가 디스트리뷰션들을 모아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이게 일단은 그 statistical manifold가 되는데 뭐 그거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의는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근데 그 재밌는 포인트는 요 말이에요. 이게 엠플렛이다. 그리고 요 단어가 그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이 엠플렛이라는 그 단어를 좀 이해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 랭귀지에서.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래요. 그러니까 MCMC 알고리즘 중에서 그냥 한 컴포넌트만 업데이트 하는 걸 그냥 생각을 하자. 그래서 그 한 컴포넌트만 업데이트가 되는 방식으로 일단 디스트리뷰션을 모으자. 근데 모으고 나니까 이게 뭔가 수학적인 스트럭처가 있더라. 그래서 그게 뭔지 좀 일단 좀 보자. 그냥 그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일단 용어는 이거를 이제 브레그만 지오메트리라고 부릅니다.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 안에서 그렇게 부르고 되게 좀 스페셜한 지오메트리예요. 그리고 그걸 이해하는데 지금 필요한 어떤 터미널러지가 익숙은 하시겠지만 케일 다이버전스랑 스태티스티컬 매니폴드랑 그리고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 이런 랭귀지가 필요하고 당연히 오늘 다 얘기 못 해요. 근데 오늘 일단 저거랑 저 스페이스 저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얘 필요한 것들을 일단은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맨 첫 번째 거는 그 풀백 라이브러리 다이버전스에 대한 건데 사실 저는 이거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요. 물론 수학적인 정의는 이거라는 거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요거. 그래서 이제 P랑 이제 Q가 있을 때 지금 이 Q 포지션이 이제 분모로 넘어가 있고 여기 지금 PP를 이제 맞춰놓죠. 사인을 이제 플러스로 맞춰놓은 상태에서는 이건데 근데 확률론을 공부를 하게 되면 얘는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거는 그 대학원 수학의 출발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라돈니코딘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샘플 스페이스가 있고 그래서 샘플 스페이스에다가 시그마 이제 필드가 주어져 있을 때 만약에 거기서 두 프라이빌리티 메저를 줍니다. 프라이빌리티 메저는 이제 그 샘플 스페이스 전체에 대해서 1되는 그런 메저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시그마 필드의 어떤 서브 시그마 필드를 하나 선택을 합니다. 단어 혹시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일단 때 네네. 혹시 불편하시면 알려주세요. 그랬을 때 어떤 노테이션을 쓰냐면 이런 노테이션을 쓰고 이 노테이션을 Q가 P를 기준으로 absolutely continuous하다고 부릅니다. 이 노테이션이 지칭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게 만약에 P를 기준으로 집어 넣어준 이벤트가 제로면 그러면 Q를 기준으로 무조건 제로가 되는 그런 관계를 지칭합니다. 왜 이런 어떤 이제 이걸 absolutely continuous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Q가 P를 기준으로 이제 with respect to P에 대해서 absolutely continuous다. 이거 왜 이런 걸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지금 매저를 적고 싶냐면 이것도 매저고 이것도 매저인데 얘를 또 다른 매저의 어떤 적분으로 써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써주고 싶은 거예요. 목적은. 근데 그 라돈니코딘 정리가 뭐를 개런티를 해주냐면 이렇게 적을 수 있도록 하는 여기에 함수의 유일성 및 존재성을 보장을 해줍니다. 이걸 라돈니코딘 정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라돈니코딘 정리의 스테이트먼트는 그 방금 얘기한 임의의 지금 PQ가 만약에 P2가 0인 거가 Q2가 0인 거를 개런티하는 그런 QP가 기본이면 언제나 P를 기준으로 하는 적분으로 표현하도록 하는 함수 F를 쓸 수가 있고 그 F는 언제나 유일하게 규정이 되는 물론 유일성의 센스는 규정을 해야 되지만 그냥 이렇게 퉁치면 유일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라돈니코딘 정리라고 부르고 이 F를 라돈니코딘 데리버티브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노테이션화 해가지고 이 F를 어떻게 적냐면 그 DQ 오버 DP로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치 노테이션에서 여기가 이제 DQ 오버 DP로 적으면 P 길이가 딱 약분이 되고 이게 정확하게 Q에 대한 적분이 되는 형식으로서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테이션을 여기다 차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학부 수학 그 다 배우고 나서 가장 이제 중요한 거가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해하는 건데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일반화한 거를 라돈니코딘 정리라고 해서 사실은 이게 어떤 이제 그 엄밀하게 수학을 공부한 어떤 출발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정리 자체가.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얘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라돈니코딘 데리버티브를 이제 랜덤 베리어블로서 X로 쓴 건데 얘는 뭐의 선택지에 디펜드하냐면 처음에 주어져 있었던 그 이벤트들의 모임에 디펜드합니다. 이제 한마디로 시그마 필드가 기본인 거에 디펜드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시그마 필드를 저희가 더 작은 서브 시그마 필드 G를 골라놨으면 걔에 대해서 똑같은 정리를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라돈니코딘 정리를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함수가 두 개가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캐피탈 X랑 캐피탈 Y라고 불렀고 이걸 라돈니코딘 데리버티브라고 부릅니다. 사실 컨디션 익스펙테이션도 그렇게 정의되는 컨셉이에요. 라돈니코딘 데리버티브로서 사실 정의가 되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지금 그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정의를 해주냐면 지금 여기다가 일부러 KL이라고 안 적고
K로 저희는 결국 쓸 건데 그 약간 확률론 쪽 책 노테이션 그냥 따라 쓴 건데 이게 F랑 G에 디펜던시가 있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F를 시그마 필드로 쓰는 걸 기준으로는 F에 대한 라도니커림 데리버티브 그러니까 펑션이고 이건 언제나 파지티브 펑션인 게 보장이 됩니다. 파지티브 펑션인 게 보장이 돼서 여기다가 로그를 씌우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로그를 씌워가지고 Q에 대한 적분으로 정의하는 거. 그냥 한마디로 로그 X에 그냥 Q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을 지칭하고 마찬가지로 얘는 G에 대해서도 같은 컨셉을 정의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게 엔트로피라고 부르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이걸 KL 다이버전스라고 부를 거지만 그 모르기라는 그냥 모노토니시티를 기대를 합니다. 어떤 정보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더 기본적으로 모노톤 인크리징 성질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 라도니커림 그 정리의 어떤 그 정리의 스테이트먼트만 가지고 뭐를 증명할 수가 있냐면 그 무조건 시그마 필드가 커지면 시그마 필드가 이벤트들의 개수가 늘어나면 무조건 엔트로피는 커진다. 커거나 같아진다. 그러니까 모노토니시티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엔트로피에 대해서 저희가 기대하는 성질이고 그리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느냐. 이거를 이제 지금 참고하는 레퍼런스에서는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라고 부르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이름 그렇게 동의하진 않는데 그냥 이거를 concrete하게 적은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렘마2가 가르쳐준 건 뭐냐면 이 G가 이벤트들의 선택지가 더 제약적이면 이니퀄리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뭘 해주냐면 지금 이제 마르코브 체인을 만드는 센스에서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주면 얘는 이미 이제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곱해놓은 거니까 훨씬 더 제한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렘마2의 스페시픽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직관적으로 말이 됩니다. 저 그래서 여기서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네네 2개 하셔도 됩니다. 예. 그 서브 시그마 필드라고 하는 게 제가 인제 수학을 잘 모르는 사람에서 봤을 때 저는 네네네.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뭔가 어떤 하나의 전 사건이 있으면 그거를 부분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라고 저는 이해를 하려고 이렇게 약간 매칭을 시켜서 이해를 하려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Q하고 P가 이제 라지 F와 라지 G 사이에 둘 다 정의가 된다라는 어떤 그런 센스가 어 그러니까 저는 한 프로버빌리티 스페이스에서 뭐 여러 개의 메저가 존재할 수는 있지만 그 메저가 여러 프로버빌리티 스페이스를 공유한다라는 생각이 좀 약간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아마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로 이해를 하면 좀 이해가 잘 올 수가 있는데 좀 이걸 어떻게 어떤 센스로서 이해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은 전체 공간을 저희는 이제 샘플 스페이스라고 호칭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 샘플 스페이스 자체에서 저희가 이제 이벤트들이 서브셋으로 돌아다닙니다. 이벤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그마 필드라고 확률론에서는 부르고 이 필드라는 단어를 알제브라라고 부르는 경우는 측도론이에요. 메저 디어리는 이걸 시그마 알제브라라고 부릅니다. 그냥 같은 대상인데 얘네들은 그냥 뭐냐면 그 콜렉션 오브 이벤트예요. 그래서 이벤트들을 모아놓는 경우들을 지칭한다. 이거를 아까 노테이션으로 F로 쓴 건데 만약에 그 제가 이제 여기서 이 무슨 뭐 3 프라임, 이 4 프라임 뭐 이런 것들도 있다고 했을 때 이것 중에 이벤트들의 그냥 일부만 뽑아주는 것들을 그냥 일부 이거를 이제 그 G로 선언한 거예요. 물론 이벤트들의 모임이 만족해야 되는 수학적인 공리는 있습니다. 근데 그 다 모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벤트는 저희가 어떻게 쓰냐면 실제로 저희가 익스펙테이션 같은 거를 규정을 할 때 원래는 이제 정의를 이렇게 하지만 수학적인 정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저희가 생각하는 프로바빌리티 메저의 포지션이어야 되고 맞죠? 여기 메저의 포지션이어야 되고 여기 적분하는 이 구간 자체는 사실은 이제 이걸 익스펙테이션이 아니게 봤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집합이 기본적으로 이벤트입니다. 그 선택지 자체가. 그래서 이제 저 메저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수학적으로 너무 이제 자세히 얘기하진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떤 선택지는 들고 있는 거냐면 사실 여기도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거를 기준으로 이 이벤트들을 적분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여기를 2를 골라주더라도 똑같은 2에 대해서도 DP를 쓸 수도 있고 DQ를 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냥 얘를 R1으로 준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냥 되게 단순한 예시로 여기서 저희가 이제 늘 제일 잘하는 거는 이거 바꿔치기 할 수 있잖아요. 여기 이제 저희가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 뮤랑 시그마 값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뮤랑 시그마 값을 이제 바꿔주는 거에 따라 가지고 그게 각각의 P랑 Q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더 많이 있겠죠. 그러면 납득하시나요? 예. 그럼 이해가 다만 제가 이제 그 이벤트들이 인제 공간을 인제 그 P와 Q가 저는 어떤 특정 우리가 이벤트가 그 샘플 스페이스나 확률 스페이스에 디펜던트하게 정의가 되잖아요. 네, 그게 중에 인제 그 G라는 게 아무리 서브셋이어도 그게 모양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가 좀 약간 설명이 안 됐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여기다가 적분하고자 하는 그 집합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F를 골랐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들어갈 이제 녀석들을 다 모아놓은 상태예요. 기본적으로 이 네.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이것들 중에서 그냥 일부만 이벤트로 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어디서 적분해야 되는지에 대한 선택지를 줄여놓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주로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체 중에서 그냥 일부만 모아서 그것들만 여기다가 넣겠다라고 그냥 이벤트를 몇 개 그냥 배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기존에 들고 있었던 거에서. 그러면 그게 저 스몰 f에다가 캐릭터리스틱 g를 곱한 거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질문 알아들었는데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조금 어떤 센스에서 다른 얘기냐면 지금 이제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그러면 오히려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말을 하고 넘어갈게요. 만약에 지금 이 단어들이 다 불편하시면 제가 그 이 프로바빌리티 스페이스를 수학적으로 정의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프로바빌리티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수학적으로 뭐를 지칭하냐면 트리플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어떤 오메가와 얘랑 이제 얘를 지칭하는데 이것들 각각을 단어를 규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는 그냥 셋입니다. 아무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셋을 그냥 저희가 샘플 스페이스라고 호칭할 거예요. 여기서는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셋이에요. 그냥 집합. 그리고 셋이 주어져 있으면 저희가 이 셋으로부터 뭐를 규정할 수가 있냐면 이 셋의 제 노테이션 말이 이거 파워셋입니다. 그러니까 파워셋이라는 얘기는 그냥 뭐냐면 얘는 그 콜렉션 오브 모든 부분 집합들. 말 전달됐나요? 그래서 모든 오메가의 부분 집합을 모읍니다. 저희가 오메가를 고정했기 때문에 선언이 돼요. 그랬을 때 F는 뭐를 지칭하는 거냐면 저희가 F를 시그마 필드라고 부르는 것은 얘는 첫 번째 요구사항 F는 파워셋의 서브 컬렉션입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뭐를 모아주는 거냐면 오메가의 서브셋들을 모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얘는 뭐를 무조건 원소로 갖고 있어야 되냐면 전체 집합을 무조건 원소로 갖고 있어야 되고요. 전체 집합은 그러니까 무조건 전체 집합은 이벤트여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약에 A가 그러니까 2라고 쓸게요. 이벤트를 지칭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만약에 2가 F에 들어가면 그러면 2의 컴플리먼트도 무조건 그 이벤트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있으면 이벤트의 여집합도 무조건 이벤트여야 된다. 마지막 만약에 그 시퀀스가 있어요. 어떤 이제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얘네들이 F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뭐도 보장이 되어야 되냐면 이 유니온도 카운터블 유니온도 F에 들어가는 게 보장이 되는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이제 F를 저희는 시그마 빌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그마는 어떤 뜻이냐면 카운터블을 지칭해요. 이 단어 자체가 카운터가 카운터블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네 번째 조건에서 그러니까 카운터블계를 모아가지고 유니온한 거가 들어간다라고 해서 시그마라는 단어를 붙이고요. 그 프로바빌리티 메저는 뭐냐면 얘가 프로바빌리티 메저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인 정의로는 얘는 함수예요. 어떤 함수냐면 얘는 어디서 어디로 간 함수냐면 얘는 정의역이 F입니다. 그래서 그 F가 정의역이고 말 되나요? 예. 그리고 그 공역이 0에서 1 사이예요. 공역이 0에서 1 사이고 첫 번째 뭐를 요구하냐면 다 잘 아시는 전체 집합의 값은 무조건 1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AN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2라고 쓰겠습니다. 만약에 이벤트들이 있는데 이벤트들이 이거를 뮤추얼리 디스조인트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말하는 뜻은 만약에 이 n이랑 이 m이 다르다면 그러면 얘네들의 디스조인트는 무조건 이거이면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뮤추얼리 디스조인트하다는 말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인덱스가 다르면 무조건 서로 겹치는 게 없는 그런 이벤트들의 카운터블계를 뽑아주면 그러면 저희가 아까 저 4번에 의해 가지고 이 녀석 있잖아요. 이것도 다시 이벤트가 됩니다. 이것도 다시 F의 원소예요. 기본적으로 저 4번 공리에서. 그래서 이거를 다시 P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P는 F에 있는 원소를 받아주는 거니까. 이거랑 P에다가 END를 다 집어넣어서 이것들을 시리즈를 취해준 게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이런 거를 프로바빌리티 메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아서 이 트리플을 가지고 프로바빌리티 메저, 그러니까 프로바빌리티 스페이스라고 호칭을 하고 아까 이제 민규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여기를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바꿔주면 사실 얘도 바뀌죠.
예, 근데 이제 맞아요. 예. 그거는 괜찮아지는 이유가 F에서 만약에 저희가 그 저 시그마 필드의 정의를 만족하는 서브셋을 하나 골라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P를 다시 어디로 리스트릭션 시킬 수 있냐면 그러니까 프라이빗 매저가 원래 F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녀석인데 이렇게 네. 정의를 해도 조건을 다 만족을 합니다. 말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G에 있는 것만 골라준다는 뜻이에요. 네. 그게 약간 컨디션 아닌가요? 저희한테 기분인 거는 지금 기분은 뭐냐면 얘랑 얘가 기분이에요. 그래서 얘가 프라이빗 스페이스라고 불렀기 때문에 지금 P는 뭐를 만족하는 거냐면 여기서 여기로 가고 저 위에 있는 조건들을 만족하는 그런 P가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저희는 G를 골라준 거예요. 이제 자체가 시그마 필드가 된 서브셋이지만. 그래서 그거에다가 저 지금 P는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겁니다. 지금 G랑 예, 원래 예.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G에서만 원소를 받자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리스트릭션 한다고 얘기합니다. G로 리스트릭션 시키자. P라는 매저를. 그래도 저 1, 2번 조건을 다 만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 얘가 이제 또 다른 어떤 프로바빌리티 스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 센스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해- 이게 현진님 미리 먼저 말씀하세요. 저는 이해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저도 이제 이런 흐름은 이해되는데 그러면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는 어떻게 이해되나요? 수학적으로? 그 조금 이거 질문이 영상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 확률론 조건부 기대값 관련된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가 지난 가을 처음 시작할 때 그거부터 출발을 해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적절히 하는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아닙니다. 근데 제가 계속 이제 질문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를 했냐? 일단 저희가 그래서 프라이빗 스페이스에 대한 얘기를 기본적으로 했고, 근데 이제 프라이빗 스페이스에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려운 거예요. 특히 초중년을. 왜냐하면 이제 시그마 필드를 바꾸는 얘기도 하고 있고, 사실 매저를 두 개를 고르는 것도 프라이빗 매저를 두 개를 다른 걸 고르는 것도 동시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충분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렘마 3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자주 쓰이는 건데 이 토탈 아마 이제 단어는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토탈 베리에이션 디스턴스라는 컨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정의가 되는 컨셉이냐면 두 프로바빌리티 매저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그마 필드랑 그러니까 지금 기본은 뭐냐면 샘플 스페이스랑 시그마 필드가 기본일 때 선대. 그러니까 이제 오메가랑 F가 기본일 때 프로바빌리티 매저를 그냥 두 개를 가지고 옵니다. 가능하죠? 정의를 만족하는 게 단지 두 개 있는 것뿐입니다. 그랬을 때 이 매저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정의해 줄 거냐면 F에 들어가는 원소를 저희가 이벤트라고 부릅니다. 시그마 필드의 원소를 다 이벤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모든 이벤트에 대해서 이 차이들의 절대값의 수프리머, 그러니까 최대 상한을 그냥 생각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해주면 이게 사실은 디스턴스를 만족을 하거든요. 근데 수학적으로 보일 생각은 안 할게요. 그냥 이게 진짜 디스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삼각부등식이나 이런 걸 다 만족을 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어떤 일이 생기냐면 쿨백 라이브럴 다이버전스는 언제나 토탈 베리에이션 디스턴스의 어떤 이 앞에 컨스턴트는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디스턴스 스퀘어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얘기를 늘 하죠. 만약에 KL 다이버전스가 기준으로 Q랑 P가 0이면 우리는 이거 두 개 사이의 거리를 0이라고 해도 된다는 게 렘마 3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KL 다이버전스는 트라이앵글 이퀄리티를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시메트릭도 아니기 때문에 디스턴스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렘마 3 때문에 이게 0일 때만 if에 놓은 if로 P랑 Q랑 같아져요. 많이 쓰이는 팩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제 비록 이제 좀 익숙하지 않은 어떤 프로바빌리티 스페이스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관점을 좀 다른 측면에서 보고 싶어요. 어떤 측면에서 보고 싶으면 아까의 이 정의를 좀 다시 좀 보죠. 이 정의를 좀 다시 좀 보시면 이 녀석은 셋으로서 어떤 셋이냐면 디스트리뷰션의 모임이에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거지만 어쨌거나 디스트리뷰션 자체를 모아놓은 디스트리뷰션을 모았다는 건 결국에는 뭐 덴시티 펑션을 모았다고 생각해도 되고 근데 어쨌거나 뭔가 확률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공간 자체가. 그러니까 셋 자체가요. 그러니까 뭐 어쩌라는 것이냐라는 느낌이 드는 건데 이것들을 좀 지오메트릭하게 이해하고 싶은 게 스태티스컬 매니폴드라고 부르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정의가 뭐냐면 일단 저희가 통계적 모델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직 이 시점에서 매니폴드라는 단어를 안 붙입니다. 어떤 거를 모아주는 거냐면 일단 정의를 좀 얘기를 좀 먼저 좀 하면 덴시티 펑션들을 모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에 대응하는 덴시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사실 이것도 라도니코림 정리를 거쳐야 되는 거긴 한데 다 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 이제 파라미터 세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덴시티가 하나씩 결정이 되는 그래서 덴시티의 모임을 스태티스컬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통계에서는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아이덴티파이어블이라고 부르는 것은 언제냐면
그 지금 그래서 이 파라미터 세타를 고르고 있는 R 뒤에 어떤 सब셋이 있습니다. 그걸 오메가라고 썼어요. 그랬을 때 이 파라미터 한 개당 덴시티를 결정하는 관계가 1대1일 때. 다시 말해서 파라미터를 다른 거를 골라주면 대응되는 덴시티는 무조건 달라야 된다는 걸 아이덴티파이어빌리티라고 이제 부르고요. 말 납득하시죠? 그래서 덴시티가 같으면 대응되는 파라미터들이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스태티스컬 모델, 그러니까 저 덴시티의 모임을 이제 파지티브 데피닛 매트릭스를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언제냐면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가 파지티브 데피닛인데 이것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정의는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라는 컨셉이 정의가 되고 그 녀석이 파지티브 데피닛이 될 때 다시 말해서 모든 아이겐 밸류들 다 파지티브 그렇게 이제 규정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태티스컬 그 모델이 레귤러라고 부르는 것은 언제냐면 1번, 2번을 동시에 만족할 때. 다시 말해서 파라미터당 대응되는 PDF가 한 개고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가 각 이제 세타들을 기준으로 다 파지티브 데피닛이 개런티가 될 때. 그게 아닌 경우는 싱귤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관찰이 뭐냐면 다음과 같아요.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의 오리지널 데피니션은 이제 얘는 이제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W가 이제 RD의 सब셋에 해당해가지고 총 이제 이제 축이 총 D개가 이제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게 매트릭스니까 이제 각 컴포넌트가 IJK입니다. 그러면 이거 JK 인덱스가 어디서 돌고 있냐면 저 파라미터를 기준으로 편미분을 해가지고 지금 주어져 있는 덴시티에다가 그거를 이 지금 다시 덴시티를 기준으로 다시 프로바빌리티 메저를 만들어서 그냥 적분하는 걸로 정의가 되는 게 이게 각각 컴포넌트의 데피니션이에요. 정의 이해 가시나요? 지금 JK라는 인덱스가 정해지면 그 JK 인덱스를 기준으로 미분을 이제 로그를 취해준 거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고 이거 잘못 썼네. 그 데이션을 좀 잘못 썼어요. 로그를 씌운 걸 기준으로 이제 미분을 해주고 그리고 다시 p를 곱해가지고 그냥 적분을 한 걸로 정의를 하는데 물론 이게 잘 정의가 되려면 적분이 유한하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치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성질이 뭐냐면 그 유도는 이거 적은 거 따라가시면 눈에 보이는데 이게 어떤 놀라운 성질이 있냐면 저 정의를 가지고 그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을 그러니까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를 이제 실제로 써보면 뭐를 확인할 수가 있냐면 이 정의는 놀랍게도 쿨백 라이브럴 다이버전스 노테이션이 이겁니다. 그래서 쿨백 라이브럴 다이버전스는 프로바빌리티 덴시티를 두 개를 받아주는 거다 보니까 그 중에 한 개를 고정을 해요. 그걸 Q라고 적겠습니다. 그래서 그 쿨백 라이브럴 다이버전스가 오직 한 개만 받아준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만 슬롯으로 비어 있고 여기를 고정을 하겠습니다. 이 상황입니다. 상황이. 그래서 여기만 지금 슬롯으로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소위 말해서 이제 두 번 미분해 준 걸로 나오더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쿨백 라이브럴 다이버전스의 어떤 타겟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해시안 매트릭스로 사실은 그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가 결정이 된다. 이건 그냥 계산의 결과예요. 아마 이제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좀 재밌는 관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KL 다이버전스는 사실은 이제 렐러티브 엔트로피의 컨셉이었는데 그 녀석의 해시안 매트릭스를 취해 보니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가 나오더라. 사실 그리고 이 관찰이 브레그만 지오메트리의 출발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냐면 저희가 이제 스태티스컬 모델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제 보통 이제 리마니안 매니폴드로 가정하고자 해요. 저는 사실 이 가정을 동의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좋은 예시들은 그 경우에 해당해요. 어떤 익스포넨셜 패밀리가 가장 대표적이고 혹은 이제 뭐라고 부르죠? 믹스드가 아닌데 커브드 익스포넨셜 패밀리 그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리마니안 매니폴드가 되기는 하는데 아닌 경우들도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리마니안 매니폴드라고 부르는 경우는 언제냐면 리마니안 지오메트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인데 이때는 오직 저 레귤러 가정이 있을 때랑 리마니안 매트릭을 줄 때만 이 말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전적인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예요. 다시 말해서 그 아까 이제 가정한 거에서 만약에 PDF 그 덴시티들의 모임이 일단은 파라미터당 대응되는 덴시티가 한 개이고 그리고 각 파라미터마다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가 다 파지티브 데피닛이라는 전제가 있어야지만 리마니안 지오메트리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둘 다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레귤러라는 가정을 일단은 반드시 걸어야 이제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익스포넨셜 패밀리 및 커브드 익스포넨셜 패밀리는 그 가정을 이제 만족을 하지만 다른 경우들 일반적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리마니안 지오메트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리마니안 매트릭의 선택지인데 그 리마니안 매트릭을 정확하게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로 주고자 한다는 건데 근데 방금 저희가 위에서 본 관찰은 뭐냐면 이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의 정체는 사실은 KL 다이버전스의 해시안으로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매트릭이라는 건 만약에 필요하면 나중에 다시 부연 설명할게요. 근데 이때까지 세미나에서 많이 언급을 해왔던 컨셉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를 생각하고자 하는 컨셉은 결국에는 우리가 지오메트리한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는 리마니안 매트릭을 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주고자 하는 거냐면 소위 브레그만 다이버전스라고 부르는 특정 좋은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의 해시안 매트릭스로서 리마니안 매트릭을 주고 리마니안 지오메트리를 적용하자라는 게 기본적인 관점이고 그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KL 다이버전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서 그 응용하시는 분들 사이드에서는 해볼 만한 생각이 그 만약에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를 기준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던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 맥락을 따르고 있다면 이 부분을 다른 리마니안 매트릭으로 바꾸면 퍼포먼스에서 나아지는 것만 가지고도 논문거리가 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다뤘던 소프트 뭐 앱스라고 불렀던 그런 리마니안 매트릭을 쓸 수도 있고, 아니 뭐 하이퍼볼릭 리마니안 매트릭 이런 것들 다 익스플리시한 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그 고쳐보더라도 퍼포먼스가 나아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리마크로 비록 이제 지금은 저희가 어떤 이제 스태티스티컬 모델을 리마니안 매니폴드라고 부르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덴시티들을 모으고 그 덴시티들의 어떤 모여있는 방식이 되게 특정 상황인 거를 생각을 했지만 그 제가 지금 이건 어떤 측면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 지금 하는 것들이 꼭 비단 응용에만 맞춰져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스태티스티컬 매니폴드는 이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그냥 일반적으로 리마니안 매니폴드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덴시티들을 모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리마니안 지오메트리 대상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거에다가 어떤 소위 큐빅 폼이라고 부르는 것만 준 트리플로서 추상적으로 정의할 수 있어 순전히 지오메트리한 오브젝트로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큐빅 폼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브래그만 지오메트리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정의는 얼마든지 추상적으로 하고 수학적으로 다룰 수 있는 오브젝트예요. 예시들은 방금 얘기한 것들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일단은 기본적인 컨셉이고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죠. 아까 어떤 거를 생각했냐면 i를 제외한 나머지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지금 기본 그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같아지도록 하는 그런 디스트리뷰션들의 모임을 생각하자. 근데 디스트리뷰션의 모임이나 덴시티의 모임이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일단 스태티스티컬 모델로서 생각하는 건 오케이. 이게 레귤러인 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 레귤러가 아니에요. 근데 레귤러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레귤러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그냥 걸고 생각을 하죠. 그랬을 때 아까 이제 저 MPI가 뭐가 된다고 했냐면 M플랫이 된다라는 표현이었는데 그 M플랫이 무엇이냐? 정의가 이겁니다. 이 단어는 나중에 저희가 알파 커넥션 생각할 때 이 알파가 1인 경우를 지칭하는 거를 M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1인 거를 2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일단 오늘은 그냥 고유명사로서만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두 덴시티를 가지고 와요. 이제 레귤러 스태티스틱을 매니폴드라고 가정했으니까 아까 위에는 가장 다건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덴시티를 가지고 오고 그 0과 1 사이에 있는 그 어떤 넘버를 하나 골라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컨벡스 관계죠. 그래서 P랑 Q 사이를 연결해요. 자연스럽게 그냥 어떤 라인 세그먼트로서 그 모든 라인 세그먼트들이 여전히 M에 들어갈 때 그랬을 때 이거를 M 플랫이라고 부릅니다. 의미가 있어요. 그 이제 지오메트릭한. 근데 그냥 수학적인 정의로만 오늘은 그냥 치부를 할게요. 이게 실제로 뜻은 뭐냐면 그 지금 이제 요 라인 세그먼트 자체를 이제 지오대식이 M에서의 어떤 직지선이 되게 사실 넣고 있는 그 방식이에요. 그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 핵심에 해당하는 오직 그 컨셉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수학적인 정의만 오늘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되는 질문은 뭐가 될 거냐면 왜 이런 거 생각하느냐? 왜 이런 어떤 스트럭처에 관심이 있느냐가 너무 자연스러운 질문이 될 거예요. 왜 생각하냐면 이 첫 번째 팩트가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다 겁니다. 그래서 레귤러 스태티스티컬 모델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리마니안 매니폴드로서 사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 덴시티를 하나 고정을 합니다. 덴시티를 하나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을 봐도 덴시티라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덴시티를 하나 고정을 하고 그랬을 때 저희가 KL 다이버전스를 디스턴스처럼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현재. 그래서 Q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거리가 미니마이징이 되도록 하는 그런 P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거는 풀 수 없는 문제일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일단은 그냥 고유명사로서 이걸 뭐라고 부르겠냐면 그 Q에서 M으로 가는 E 프로젝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일단은 이것도 물론 지오메트리한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E 프로젝션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E는 뭐를 지칭하는 건데 나중에 알파 커넥션에서 알파가 마이너스 1인 경우를 지칭합니다. 실제로 뜻은. 네,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근데 저희가 M 플랫이라는 거를 걸게 되면 뭐가 언제나 개런티가 되냐면 이 아그민을 풀어내는 그러한 P0가 존재하고 유일하게 있다라는 게 개런티가 돼요.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로부터.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MPI가 M플랫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KL 다이버전스를 기준으로 기본 Q에 대해서 아까 저희가 디스트리뷰션 하나 고정했잖아요. P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KL 다이버전스를 미니마이징하는 디스트리뷰션이 있고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 M플랫이라는 걸로부터 개런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팩트로만 처리를 할게요 오늘. 그래서 일단 이게 M플랫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고 이거랑 관련해 가지고 이게 좀 약간 히스토리가 있는 사실 정리인데 그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니까 사실 펀더멘탈 하겠지만 일단 스테이트먼트를 볼게요. 그래서 M은 레귤러 스태티스티컬 모델로서 M 플랫까지 걸려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까 팩트를 만족하는 상태로 그랬을 때 역시 이제 이 아그민을 풀어주는 이 기본 Q에 대해서 이런 P0가 유일하게 있다는 것까지 M 플랫으로부터 저희가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가정을 할게요. 수학적으로 개런티가 된다 하더라. 그러면 어떤 사실 성질을 만족하냐면 각각의 디스트리뷰션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M을 일종의 이런 식으로 플랫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R이랑 Q 사이 이거 잘못 썼네. 이거 Q입니다. R이랑 Q 사이에 이걸 거리처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 사이의 거리는 정확하게 이거랑 이거의 디컴포지션으로 표현이 되더라. 그러니까 딱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이제 약간 상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게 좀 약간 그 히스토리가 있는 정리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정리예요. 근데 이 정리를 처음에 이제 발견을 하고 그 이제 이것들을 발견했던 사람들이 퍼블리시를 수학 전에다 하고자 했는데 다 이제 퇴짜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가치를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었습니다. 네, 좀 그런 좀 슬픈 역사가 있는 정리. 자, 여튼 여기까지 이제 알고 있다고 하고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싱글 컴포넌트 MCMC, 그러니까 이제 깁스 샘플러 케이스로 돌아가게 되면 지금 이제 P가 기분일 때 그 i번째를 제한 나머지에 대해서 같아지도록 하는 디스트리뷰션을 모으면 저희가 이게 엠플렛인 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다고 치겠습니다. 엠플렛인 걸 알고 있다고 치셨을 때 그럼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되게 그림으로 직관적이에요. 어떤 거냐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MCMC 생각하는 거니까 타겟 디스트리뷰션 파이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거를 저희의 말 그대로 Q로 잡습니다. 아까의 저 P로 잡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 이 컴포넌트를 하나씩 골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0번째 컴포넌트에서 출발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P0가 있을 겁니다. 말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 P0를 기준으로 이 P0랑 이 첫 번째 컴포넌트를 기준으로 한 이 스페이스가 정의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거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같아지도록 하는 그런 디스트리뷰션을 모아준 거를 그냥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엠플렛 스트럭처를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제 이 프로젝션을 가지고 이렇게 내리는 이 포인트가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이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디스트리뷰션이랑 두 번째 컴포넌트를 기준으로 또 아까 위에 스페이스 똑같이 생각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이 공간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럼 다시 이게 엠플렛이에요. 그러면 다시 여기다가 다시 이제 이 프로젝션을 적용을 합니다. 그럼 다시 이 점이 유일하게 규정이 되겠죠. 그걸 그냥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되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비효율적일 수 있는 알고리즘은 말은 되죠. 굉장히 심플하게.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해주면 이렇게 지금 가는 것들은 파이로 컨버지를 하더라. 이게 이제 실제로 알고리즘.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금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가 일단은 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는 그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제가 이거를 소개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MCMS에서 가장 그러니까 효율성은 사실 그냥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가장 단순한 상황을 생각했을 때 자연스럽게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의 맥락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옵저베이션이 있는 거고요. 하나는 그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사실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모가 있느냐라고 이제 만약에 물을 때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이건 그냥 제 어떤 그냥 뇌피셜인데 HMC에서 레벨 세트를 넘어가는 그 중간 과정에 랜덤워크가 사실상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좀 섞어주면 좀 나아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알고리즘이에요. 이거 자체만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래서 이걸 약간 일종의 믹스처를 해주는 거가 퍼포먼스에서 재미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어쨌거나 이게 만약에 잘 동작을 하면 이제 이론적으로는 할 말들이 이것저것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왜 이게 잘 동작을 할까 하면서 이제 좀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게 어쨌든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알고리즘은 아닌 것 같아요. 워낙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이것만 쓰기에는 비효율적인데 섞어 쓰기에는 괜찮을 수도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제가 그냥 나이브하게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궁금한 게 네. 그러니까 이 프로젝션 거리를 이제 메저를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스텝을 진행할 수 있다는 컨셉은 이해는 했는데 이 프로젝션 거리 자체가 그러니까 계속 줄어든다는 어떤 스테이트먼트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되게 좋은 질문인데 실제로는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건너가는 과정에서 계속 거리가 어떤 줄어드는 방향으로 간다. 이거는 실제로 이거 관계 KL 다이버전스 기준으로 적어보면 아까 뭐에 의해서 증명할 수 있냐면 아까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에서 여기가 사실 이렇게 하나씩 붙어주면서 거리가 계속 줄어듭니다. 이거는 아, 이 지금 레퍼런스 이제 읽어보시면 수식으로 유도가 되어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 관계식만 가지고 바로 증명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물론 그게 효율적이라는 뜻은 전혀 아닐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두 그래서 번째로는 이게 사실 머신러닝 쪽에서 저 KL 다이버전스 미니마이제이션을 많이 시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P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떤 임의의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하지 않고 그냥 어떤 특정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디스트리뷰션을 가정을 한 상태에서 그 파라미터의 세타를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하는 게 보통 머신러닝에서 많이 쓰는 테크닉들인데 그렇군요. 그게 이제 저희가 보통 많이 쓰는 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기 때문에 저 M 플랫을 아마 만족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마 그냥 자연스럽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네네네. 익스포넨셜 패밀리 됩니다. 그래서 엠플렛 자체의 어떤 그 특성을 조금 더 이용을 하면은 뭔가 우리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해가지고 우리가 피팅하는 게 사실은 언더핏되는 현상이 많잖아요. 뭐 그런 믹스처를 생각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조금 더 그런 것보다는 좀 나이브, 좀 되게 약간 릴렉세이션 하면서 앰플릿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어떤 스트럭처를 만들 수 있다면은 좀 되게 이피션트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예.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들고 있는 디스트리뷰션의 모임이 특정 스트럭처가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KL 다이버전스의 거리를 줄이는 게 충분히 이론적으로 의미가 있는 방향으로 잡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캐노니컬한 디스트리뷰션의 모임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의미가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게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 그래서 제가 오늘 프레젠트한 거는 가장 단순한 상황조차도 앰플렛 스트럭처를 들고 있다라는 측면이고 네. 이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 목적은 앰플렛 매니폴드 및 이 프로젝션의 관계를 가지고 어떤 어플리케이션 할 수 있느냐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은 이게 좀 사소한 문제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는 사소한 문제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가 이 데피니션 1, 2번을 보통 만족할 리가 없어요. 그게 사실상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시컬한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 이 두 가지를 거는 거가 사실은 되게 한계점이기도 해요. 물론 익스포넨셜 패밀리 및 좋은 것들이 이게 돼요. 그거는 맞아요. 하지만 아닌 경우들도 더 사실 많고 저희가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에 해당하는 거 사실 해보면 이거 레귤러 가정 만족 안 합니다. 사실. 그래서 되게 제약적인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저런 제약적인 거를 푸는 거는 대수기학 테크닉을 쓰면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세미나에서는 그 방향으로 안 갈 겁니다. 저희 세미나는 실적으로 이제 리마니안 지오메트리 일반으로 쓰는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 그러니까 클래시컬한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 방향으로만 얘기를 하려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네네. 자, 그래서 오늘 조금만 더 하고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좀 약간 모티베이션을 갖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엠플렛이라고 하는 매니폴드가 사실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그림으로부터 어떤 좀 유추를 하고 싶냐면 이 M이라고 하는 뭔가 적당한 이제 단어는 어떤 뜻이든지 간에 सब스페이스가 있고 그리고 사실 전체에서 지금 뭔가 프로젝션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 및 안 들어있는 어떤 다른 공간 두 개를 동시에 보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좀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일단 수학적으로 추상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KL 다이버전스의 제한된 컨셉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걸 이제 브래그만 지오메트리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맛배기만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떤 느낌만 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이게 처음부터 타겟이 옵티마이제이션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만 좀 뉘앙스만 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까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어떻게 생각하고자 했냐면 KL 다이버전스의 해시안으로 보고자 했어요. 그런데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 저희가 요구한 가장 중요한 성질은 포지티브 데피니션입니다. 아이겐밸류가 포지티브여야 돼요. 그러려면 해시안에 취하고 있는 펑션이 뭐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 스트릭트리 컨벡스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이 해시안에 취해준 게 포지티브 데피니션이 안 돼. 그거를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스트릭트리 컨벡스 펑션을 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시는 그냥 KL 다이버전스 생각하시면 사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 미분이 아니니까 C2까지 겁니다. 두 번 미분한 것과 연속까지 다 들고 있다라고 좋은 거 다 걸어놔요. 그리고 당연히 이거 생각하는 거 컨벡시티 일단 이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으면 컨벡스 도메인 다 걸어놔요. 일단 좋은 거 다 걸고. 그리고 나서 어떤 거를 정의를 해주냐면 일종의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을 가지고 얘를 정의를 합니다. 이제 말 이해 가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종의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을 지금 이제 F에 대응되는 얘를 이제 정의를 해주게 되면 KL 다이버전스가 그랬던 것처럼 시메트릭일 필요도 사실은 없고 트라이앵글러 이니퀄리티를 만족하지도 않아요. 일반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만약에 스트릭트리 컨벡스 펑션의 가장 쉬운 예시는 x 스퀘어를 생각을 해주게 되면 혹은 이제 변수가 여러 개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가장 쉬운 컨벡스 펑션의 예시입니다. 그러면 저 BF를 실제로 이 경우 계산해보면 정확하게 뭐가 되느냐. 그냥 두 점 사이에 거리 스퀘어가 됩니다. 자연스러운 게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위에서 얘기했던 레귤러 스태티스컬 모델, 이제 저 레귤러는 오늘 다 얘기를 한 겁니다. 이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샤논이라는 단어 붙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사실 이제 KL 다이버전스죠. 진짜 사실 뜻은. 그러면 이 녀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F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BF를 구해본 정확하게 그게 뭐가 되느냐? 그게 정확하게 KL 다이버전스가 됩니다. 제가 아까 단어를 똑같은 걸 중복해서 썼네. 그러니까 샤논 엔트로피를 이렇게 정의하고 그걸 기준으로 저 BF를 구해보면 그게 정확하게 KL 다이버전스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했던 거의 일반적인 프레임워크를 지금 저희가 알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성질이 일반적으로 있냐면 만약에 두 스트릭트 컨벡스 펑션을 주고 그러니까 논네거티브 파라미터 람다를 주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거 D라고 썼네. 이거 B입니다. 제가 노테이션 마음대로 써놨네요. 그래서 요런 그냥 관계식이 있다. 그냥 관계식이 있다. 그냥 카더라 정도로만 요약하고 넘어갈게요.
다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이 F에 해당하는 그 이제 그 컨주게이트 펑션의 컨셉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많이 보신 컨셉일 거예요. 르장드르 트랜스폼이라고 보죠. 그래서 이제 스트릭트리 컨벡스 C2 펑션 캐피탈 F가 기분일 때 저희가 F 스타 Y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런 이상한 방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 자세히 얘기 안 할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정의한다라고만 일단 얘기를 할게요. 그랬을 때 오늘은 이거 왜 이런 거 생각하느냐만 얘기하고 말게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하고요. 이거 왜 생각하냐면 이런 물론 이거 옵티마이제이션 문제 생각하시다 보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진짜 맥락은 뭐냐면 목적은 아까 저희가 위에서 본 거가 뭐냐면 이 카이라고 쓴 이거가 레귤러 스태티스티컬 모델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런 게 MPI 같은 그런 그 이제 예를 들어 M 플랫 이런 어떤 이제 그런 녀석이었던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녀석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를 어느 쪽으로 문제를 바꾸고 싶냐면 다른 스페이스 쪽으로 이해를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이거를 서술하는 그 펑션 F를 줬으니까 이 녀석의 그레디언트를 취하는 걸로서 파라미터를 다 여기로 바꿔치기 할 수가 있고 이 녀석의 이거 노테이션 다 잘 정의가 되는 건데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해서 매니폴드를 한 개를 더 만들어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를 이제 프라이멀 리마니안 매니폴드라고 부르고 나머지 하나를 듀얼 리마니안 매니폴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를 생각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른 하나를 동시에 바라보고 있는 그런 컨셉을 들고 있어요. 이게 옵티마이제이션 입장에서 make sense합니다. 왜냐하면 옵티마이제이션의 가장 중요한 철학이 여기서 못 풀겠으니까 저기서 하면 조금 더 좋아지는 게 있더라 라는 게 철학이기 때문에 그걸 여전히 사실 고스란히 흉내내고자 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각각 쓰는 게 이 경우에는 F를 기준으로 좌변은 F를 기준으로 해시안을 구해준 게 리마니안 매트릭이 되는 세계관이고 이제 우변은 컨주게이트 펑션을 기준으로 해시안을 취해준 게 리마니안 매트릭이 되는 세계관이 있고 그거 두 개가 서로가 어떤 이제 컴패러빌리티를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어떤 엠플래싱 공간과 이 프로젝션으로 연결되었던 어떤 그런 공간 간의 모종의 관계랑도 상관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게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그 좌변 공간에서는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 일반적인 브레그만 지오메트리라는 얘기 계속 할게요. 그래서 어떤 관계가 있냐면 좌변에서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는 거랑 우변에서 미러 디센트를 하는 거는 알고리즘상 같습니다. 맞아요. 네네네. 알고리즘은 같은데 근데 실제로 퍼포먼스에서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두 파라미터 스페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인 퍼포먼스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리서치적으로 갖고 있는 질문은 이게 그러면 HMC는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플러스 랜덤 이펙트 추가한 건데 그러면 이거를 듀얼 쪽으로 옮기면 재밌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연구가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질문이죠. 자, 일단은 옮겼을 때 퍼포먼스가 증가되는 걸 좀 한 번만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증가된다라는 뜻은 아니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이 예시를 가지고 얘기할게요. 그 저희 예시를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왜 안 좋아해요? 수학적으로 불편해요.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 지금 그 하나를 일단 그냥 R1을 줍니다. R1을 주고 여기다가 그 캐피털 F로 스트릭트리 그 컨벡스 펑션을 얘를 줘요. 그러니까 형태를 그냥 보죠. 아, 이게 스트릭트 컨벡스가 된다 카더라. 이 정도로 일단 칠게요.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하면 파지티브 됩니다.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실제로 그 이거 구해 보면 이거 계산이 되는 반면에 아까 똑같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오늘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를 해야 되지만 이 녀석의 저 듀얼 프레임워크로 옮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듀얼 프레임워크를 옮겨진 공간은 유닛 인터벌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는 R1이었는데 이거를 저 옮겨준 거에서는 유닛 인터벌 0, 1을 포함한 공간이 되고 그 녀석에 대한 어떤 리마니안 매트릭은 이렇게 생긴 게 나와요. 그런데 이게 하나는 유닛 인터벌이고 하나는 R1 전체잖아요. 그러면 R1 전체에서 가는 것보다 유닛 인터벌이 좋을 수도 있겠고 나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퍼포먼스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쓰는 거랑 다른 쪽에서 미러 디센트를 쓰는 건 사실상 퍼포먼스 차이를 일으킬 거니까 좋은 걸 추가 선택하자는 논리는 전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한 것이고 근데 수학적으로 불편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되게 이상한 말인 게 수학에서 보통 얘기하는 거는 같다라고 하는 센스예요. 그러니까 뭐가 두 개가 아이소몰픽하다 이런 말들 수학에서는 좋아요. 두 개가 어떤 센스에서 같은 것이냐. 그런데 그 이 카이랑 카이 프라임은 서로가 관계를 맺지만 이 관계를 맺는다는 거가 수학적으로 같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R1은 그 수학적인 단어를 쓰면 컴팩트 스페이스가 아니에요. 그 클로즈된 바운디드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반면에 유닛 인터벌은 클로즈드 바운디드니까 수학적으로 저 두 공간은 어떤 센스에서 보더라도 아이소몰픽하지 않아요. 그런데 두 개 간의 호환 관계가 있다는 거 우리가 수학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make sense 하긴 해요. 이게 어떤 센스에 make sense 하냐면 사실은 비록 공간을 이렇게 보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를 같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make sense 하긴 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렇게 넣은 시점에서 사실 저희가 무한대로 갈 때 잘 디케이하고 있는 그런 F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비록 셋으로서는 R이라고 선언했지만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를 넣어놓고 보고 있다고 하면 그냥 그걸 스케일링했다고 볼 수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이 지금 예시가 수학적으로 가르쳐주는 거는 얘랑은 절대로 아이소몰 어떤 센스든지 아이소몰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예시들을 생각하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면 수학적으로 어떤 걸 기대해야 되냐 이런 질문하기가 애매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쭤봤던 이유가 퍼포먼스가 좋아지는 게 그 요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서요. 그게 뭐 좁아져서 좋은 건지 아니면 컴팩트해서 좋은 건지 그런 성질이 유지가 당연히 두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을 취사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리즘에서 퍼포먼스는 사실은 컴팩트 셋 내부에서 다뤄야지만 좋은 것 같긴 해요. 제가 갖고 있는 나이브한 직관에서. 왜냐하면 실제로 클로즈된 바운드 셋이기 때문에 거기서 파라미터들을 잘 뭔가 컨버지하는 거를 얘기할 수 있는 반면에 그게 아니면 실제로 막 무한대까지 막 뻗어나가는 거기서 이상한 상황들이 생길 수 이제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이브한 그림에서는 후자 쪽이 여기서 나아 보이기는 하죠. 그렇지만 사실 그 상의 맥락엔 디펜드 하겠죠. 근데 그런 대신에 저 그 해시안을 좀 약간 희생한 거 아닌가요? 바운드리에 가면은 저 값이 되게 커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펙트에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거긴. 그것도 맞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동의합니다. 그 코디네이터를 이제 바꿔줬다고도 생각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공간 다른 공간이긴 합니다.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거죠. 그냥 수학적인 데피니션만 듣고 근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이거랑 그 풀이의 변환을 할 때랑 또 약간 관련이 있나요? 풀이의 그것도 변환 것도 좋은 질문인데 조금 맥락이 달라요. 풀이의 변환의 경우는 그 풀이의 변환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함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t에 대한 함수라고 하죠. 그 t축이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서 풀이의 변환이 하는 짓은 이제 주기들을 분리해내는 거죠. 이게 2파이 주기를 갖는 거 그리고 그거보다 좀 작은 주기를 갖는 거.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다 쪼개내는 것. 각 주기에 맞게 이게 어떤 뜻이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를 저희가 풀이의 변환이라고 사실 부르고 이게 나이스하지 않은 경우가 이제 풀이의 트랜스폼으로 이제 바뀌는 그건데 이거는 그 저희가 이제 도메인으로 쓰고 있는 그 타임 파라미터를 그 주파수로 그냥 바꾸고 있는 그냥 그거인 거죠. 그래서 이건 다른 표현법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위의 경우는 공간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어찌 됐든지. 그러니까 파라미터의 선택지를 바꾸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 풀이에서도 그 하면은 좋은 역할 중 하나가 저희가 다루는 그 정의역이 되게 잘 컨트롤러블해서 좋은 효과도 있지 않나요? 맥락이 애초에 디펜드해요. 그러니까 풀이의 변환은 일반적으로 더 좋다. 이렇게는 말하기가 애매하고요. 네, 그 그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기 성분들을 잘 분리해서 그 해당하는 주기들만 컨트롤하면 된다라는 철학은 맥락에 따라 충분히 일리가 있을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두는 게 제가 형태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함수를 이렇게 분해하는 거예요. 제가 이 노테이션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쓰기보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실제로 각 이제 2파이마다 그러니까 이 n을 바꿔주면서 각 주기 성분들에 대한 성분을 a,n으로 모아주고 있는 이게 풀의 변환의 뜻이고, 풀의 트랜스폼, 풀의 시리즈의 뜻이고요. 아까 거는 좀 옵티마이제이션의 관점이죠. 아까의 관점. 관계는 있을지 일단 그 프리의 트랜스폼에서도 연속적인 공간을 약간 정수적인 공간을 바꿔서 본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Z로 보통 쓰잖아요. Z로 쓴다는 건 무슨 센스냐면 네, Z로 본다라는 센스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저희가 얘부터 얘까지 네네. 좀 다른 질문인 거긴 맞지만 그 의미는 있으니까 이거 예를 들어 이게 알고자 하는 거라고 하면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얘랑 같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성분들을 이제 그냥 추출하자. 그냥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센스에서 얘네들은 그러니까 제로부터라고 하면 이런 시퀀스를 보고 있는 정보로 얘는 볼 수가 있고 얘는 그냥 어떤 함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랑 이거 사이의 대응 관계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대응이 있는데 그 대상이 되는 공간들이 성질이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의문은 안 가지시는데 왜 아까 컴팩트 그 듀얼 매니폴드에 대한 의문을 가지시는 건가요? 그것도 좋은 질문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건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저 F들의 모임을 소위 말해서 L2 스페이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제곱을 절대값을 적분을 한 게 이게 지금 어떤 파이나이트 되는 것. 이게 L2 스페이스이고 이 스페이스의 정의는 스몰 L2 스페이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방금 이제 컨스트럭션한 건 사실 뭐냐면 프레 트랜스폼을 써주면 프레 트랜스폼을 제가 만약에 프리에니까 이렇게 쓰면 지금 이제 요거 자체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무한대까지 사실 쭉 가야 되는 건데 이거 두 개는 다 수학적으로는 뭐냐 둘 다 힐베르트 스페이스거든. 그러니까 무한차원 벡터 공간인데 이거 두 개 사이에서는 힐베르트 스페이스로서 동형 아이소모피즘이 되는 게 프리의 시리즈를 주는 거예요. 반면에
그러니까 저 두 개는 힐베르트 스페이스로서 진짜로 같은 거예요, 수학적으로. 반면에 저거는 그게 아니에요. 저거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적한 질문은 뭐냐, 그러니까 형님 아까 얘기하신 포인트가 되게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시에서 실제로 지금 여기서 이게 0과 1로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했지만 이게 0과 1 칠 때 문제가 되니까 그게 이펙트가 고려가 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 말 100만 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냥 수학적으로 이거 두 개가 같다라는 센스를 정확하게 어떤 센스에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느냐라는 게 안 보이니까 불편하다고 저는 표현을 한 거예요. 아까 그 컴팩트 관련해서만 하나 마지막 질문 드리면은 보통 라지 L2랑 그다음에 그 스몰 L2랑 할 때 라지 L2의 공간이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클로스드잖아요. 그다음에 스몰 L2는 Z로 이렇게 쓰고요. 네네, 보통 그렇죠. 근데 Z가 컴팩트 셋으로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왜 그 하필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그 Z는 일단은 컴팩트 셋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컴팩트는 클로즈드 앤 바운드인데 바운드 셋이 아니죠, Z는.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그냥 근데 다른 아까 거예요. 이 두 개 공간을 비교하실 때 여러 성질이 있는데 그 수학적으로 컴팩트라는 게 이퀴벌런스에서 되게 중요한 뭐 자리를 차지하나요? 이거가 컴팩트하지 않는 게 같지 않다고 예를 여러 번 드셔가지고. 저희가 매니폴드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언제냐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미분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질 때예요. 그래서 일단은 두 매니폴드로서 같다라고 얘기하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로서는 같은 게 필요 조건이에요. 근데 네. 컴팩트니스가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이기 때문에 컴팩트니스가 하나가 그렇고 나머지가 아니면 매니폴드로서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민규님 코멘트 있으시면 거기까지 듣고. 저는 그냥 요 미러 디센트하고 저 이제 그 컨벡스 듀얼리티 쪽을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수업을 들었을 때 어떻게 이해했냐면, 우리가 이제 원래 본 공간에 그러니까 프라이멀 스페이스에서의 파라미터 스페이스로 뭔가 미분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이스한 함수의 형태로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컨벡스 듀얼리티를 그러니까 컨벡스 듀얼 펑션을 만들게 되면 어쨌든 컨버시티를 만족시킬 수 있으니까 그 컨벡시티에서 옵티마이제이션 하면은 좀 더 디렉션이라든지 어떤 스텝 사이즈에 좀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어서 조금 더 그 한 번 스텝에 들어가는 계산 시간량은 많이 들겠지만 조금 더 방향성이나 스텝 사이즈를 조금 더 우리가 잘 얼거나이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지금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이득이 많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멘트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좀 더 이해를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이게 뭘까? 그거 이게 어려운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네, 말씀하십시오. 혹시 컨벡스 듀얼에서 다시 컨벡스 듀얼을 하면 원래로 돌아와요? 일반적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 좋은 질문인데 저게 언제 되냐면 F가 컨벡스고 저 에피 그래프가 클로즈드까지 걸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듀얼로 바꾸면은 프라이멀 문제가 컨벡스가 아니더라도 듀얼은 항상 컨벡스가 된다고. 그렇죠. 그게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맞아요. 그래서 두 공간이 되게 다른 게 많은 것 같아요. 사실 함수 해석학의 출발점이 그 어떤 의미에서는 이 듀얼 관점을 취하는 것 자체가 오늘은 자세히 얘기하죠. 근데 아까 시작을 되게 좋게 하고 시작하셨잖아요. 스트릭트 컨벡스 하고 그다음에 네, C2까지 하고. 네네, 근데 그게 그렇죠. 안 되는 곳에서도 듀얼에서는 좋을 수가 있어서 듀얼에 그렇죠.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런데 일단 제가 보고자 하는 관점에서는 이 두 개를 왔다 갔다를 하는 거를 개런티를 해놓고 보고자 하는 거예요. 퍼포먼스 입장에서 볼 때는 프라이머리 되게 레귤러하지 않은 조건이 좀 더 연구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옵티마이제이션의 관점에서 그런 것 같고요. 그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 관점에서는 이거를 이제 그 커브드 스페이스로서 두 개가 사실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옵티마이제이션 관점에는 조금 다른 건데 요거는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네, 그건 좀 다른 얘기가 됩니다. 네, 여기서 정리하죠.